이번에는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여자 특징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 특성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행동과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학술 연구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람 피우는 행동과 관련된 심리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30%에서 50%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려는 행동, 즉 불륜을 하게끔 상대방을 유혹하는 행동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연구에서는 이런 행동과 관련한 성격적인 요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성격 특성 과 함께 다크트라이더스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주요 성격적인 특징이 바로 외향성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활발하고 사교성이 높은데요. 외향성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거침이 없고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유혹하거나 유혹받는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를 했어요.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아지는 성격 특성 두 번째가 다크트라이어드 특성인데요. 다크트라이어드는 제가 가끔씩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 를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바람을 유발하는데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이코패시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도덕적인 제약이 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거의 없죠. 두 번째가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스스로를 매력적이고 특별하다고 느껴서 더 많은 관계를 원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마키아벨리즘인데요. 마키아벨리즘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교활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활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조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다크트라이어드 이 세 가지 특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봤을 때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 다크트라이어드 특성이 강할수록 성적인 매력을 의도적으로 과시를 해서 상대방 유혹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요. 이기적일수록 그리고 교활할수록 그렇다는 거죠. 성격 특성이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데 얼마나 관여가 될까? 연구에 따르면요. 여성의 다크트라이어드 특성은 바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성이 남성으로 가는 경우에는요,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여성은 성적인 매력과 자기 연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이 다크트라이어드 특성이 높을수록 더 쉽게 바람을 피고 더 쉽게 커플인 사람에게 유혹을 해서 바람을 피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여자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젊고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모두 젊고 외모가 매력적인 상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은요, 유혹의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여성이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우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높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혹도 많이 받고 그리고 여성의 특성상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트로겐이 높은 여성들의 외모가 굉장히 좀 예쁘고 피부의 살결이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피부가 하얗거나 투명하고 피부가 좋고 그리고 허리가 잘록하고 가슴이 크거나 골반이 넓거나 이런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고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으면 많은 남성들이 결혼했든 안 했든 계속 유혹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여자 특징 두 번째입니다. 기존 관계에 헌신이 부족한 경우, 즉 헤어질까 말까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 자체를 그렇게 많이 강하게 하지 않는 여성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 헌신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관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이 헌신도라고 하는 게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열정, 친밀감, 헌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헌신입니다.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유혹이 있고, 그리고 그게 꼭 이성의 유혹뿐만 아니라 음식의 유혹이라든지 놀고 싶은 유혹들, 이게 모두 다 포함입니다. 이런 유혹에 사람들은 다 흔들려요. 하지만 헌신도가 높은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 사람만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그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는 사람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헌신도가 낮은 여성은요, 상대방의 유혹에 쉽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할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 언제든지 갈아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여자 특징 세 번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바람 피울 기회가 많을수록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환경이나 직업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사교적인 활동이 많은 직업,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거나 영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직장에서 바람을 많이 피기도 하지만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람 피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남녀가 섞여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서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부부 간의 관계, 본래 커플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경우 이런 기회를 더 잘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안 좋을수록 바람 피울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죠. 바람과 관련해서 누가 유혹하고 누가 유혹을 받고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울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녀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자가 더 많이 유부녀를 유혹을 하더라.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를 유혹하는 시도를 더 자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성공률은요, 남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여자가 유부남을 유혹을 할 때는 성공률이 좀 더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남자가 유부녀를 유혹을 하는 시도는 더 많이 하지만 성공률은 여자보다는 낮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자기의 매력을 활용을 해서 상대를 유혹할 때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람 피우는 경험은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남자가 한 명이 바람 피면 바람 핀 여자가 한 명이 있을 텐데 1대1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람 피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1대1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을 피운 경험은 남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남성은 유혹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불륜을 맺은 경험이 여성보다 더 많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충동적인 성향을 더 쉽게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특히 여성들이 유부남을 유혹을 하면 좀 비교적 쉽게 넘어간다는 거고요. 남자가 유부녀를 유혹했을 때 남자보다는 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부부간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신뢰가 충분히 쌓여 있고, 그리고 소통을 잘하고 관계가 좋은 커플들이 바람의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하고 배우자의 성격 특성을 이해를 해서 서로의 욕구와 기대를 계속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게 가장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여성들의 성격적인 특성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연구들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흥미로운 심리학 주제와 연구 결과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